전파 천문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1990년대에 목성이 강한 전파 방출원이라는 사실이 우연히 알려지게 됐다. 목성에서 전파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더라. 자, 그렇게 해서 목성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토성. 토성은 목성보다 약간 작다는 점만 제외하면 물질 조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특징면에서 목성과 매우 비슷하다. 자, 토성은 대략 10시간에 한 번씩 자전한다. 지구보다 빨리 자전했네, 그죠? 다양한 색깔의 고리로 자신의 적도 부분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다. 토성에 고리가 있다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죠. 목성도 토성과 마찬가지로 고리를 갖고 있는데 토성의 고리만큼 두드러지지도 아름답지도 않다. 그래서 토성의 고리가 굉장히 잘 보인다라는 거죠. 토성의 자기장과 복사벨트는 목성에 비해서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아까 그 목성에 있던 자기장하고 복사벨트가 토성에서도 있긴 있는데 약하다라는 거죠. 토성은 12억 개 이상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은 태양계 안에 있는 위성들 중에서 가장 거대한 존재다. 있으나마나한 대기가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대기를 실제로 보유한 유일한 위성이다. 대기가 있는 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른 대기가 없죠. 대기의 구성 성분으로 확인된 분자는 뭐냐? 메탄인데 메탄은 태양의 자외선을 받으면 좀 더 복잡한 탄화수소와 수소기체로 변한다. 그래서 탄화수소 분자가 타이탄화 표면을 짙은 갈색의 타르로 뒤덮을 것이다. 그래서 탄화수소라는 것은 생명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 생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것만 갖고는 보시진 않겠지만 생명 구성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타이탄의 표면을 짙은 색깔의 타르로 뒤덮을 것이다. 탄화수소는 뭘 생각하면 석탄석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색깔로 이제 뒤덮을 것이다. 타이탄의 표면을. 생명의 기원과 관련해서 지상시그램에서 볼 수 있었던 진한 갈색의 유기물질인 타르 찌꺼기도 여러 가지 종류의 복잡한 탄화수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생명의 진화할 때 우리가 뭐예요? 그 지상에서 실험한 게 있었죠. 이런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기체 같은 거를 넣고 거기다가 이제 계속 방전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뭐가 생기나 안 생기나 보다가 처음엔 생기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갈색 물질이 그 유리병 그 안쪽으로 이렇게 툭툭툭 나갔다는 거죠. 수소 기체는 가장 가벼운 기체인데다가 타이탄의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분출 이탈이라고 불리는 격렬한 과정을 통해서 타이탄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달아날 것이다. 수소가 가볍고 그 다음에 타이탄의 중력이 약해요. 그래서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예측에도 불구하고 타이탄의 표면 기압은 최소한 화성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아서 실제로는 분출 이탈이 타이탄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화성의 대기 밀도가 낮다고는 했지만 아무튼 그 정도만 있어도 수소는 날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질소 분자가 대기 성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대기의 평균 분자량을 높여가지고 분출 이탈과 같은 격렬한 현상을 막아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질소 분자가 대기 중에 있다 그러면 대기의 평균 분자량을 높여가지고 밀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가 달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분출 이탈이 실제 진행 중인데 내부로부터 새로운 기체가 방출돼서 이탈에 따른 손실분이 지속적으로 보충되고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는 이제 수소가 날아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대기 밀도가 유지된다는 거죠. 타이탄은 붉은색의 원반 모습이다. 근데 이제 타이탄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붉은색의 기원을 복잡한 유기화합물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복잡한 유기화합물이 있어서 타이탄이 붉은색이다. 복잡한 유기화합물은 뭐예요? 생명의 구성 성분.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생명이 타이탄에 있지 않을까? 그렇죠? 타이탄은 아직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데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지금 화성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태양에서 토성까지의 거리는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의 10배에 달한다. 그래서 타이탄이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의 양은 지구가 받는 값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거죠. 너무 춥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타이탄에서 비록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온실 효과가 있더라도 타이탄의 표면 온도는 섭씨 0도도 안 될 것이 확실하다. 춥다. 생명이 살기에는 춥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혹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양의 유기물질, 그 다음에 태양에서 오는 복사에너지의 역할, 그러니까 복사에너지가 1%라도 있긴 있다는 거죠. 활화산 주위에서 예상되는 고온의 상황, 이런 것을 과정한다면,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타이탄에 생명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타이탄에서 활화산이 있는데 활화산이라는 건 고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0도가 안 되더라도 더운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성의 고리의 입자들은 크기가 1m에 불과한 눈덩이나 얼음 조각으로 조그마한 축소판 빙산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토성 고리의 입자들은 얼음이다, 얼음 덩어리다. 토성 고리의 스펙트럼을 찍어서 실험실에서 찍은 다양한 성분의 스펙트럼과 대조해봄으로써 고리 입자의 주성분이 물로 된 얼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토성 주위의 고리가 뭘로 이루어졌냐? 얼음이다. 어떻게 알았냐? 분광을 해봤다는 얘기예요. 자, 토성을 가까이에서 도는 입조일수록 궤도 속도가 더 빠르므로 안쪽 궤도의 입자들은 바깥쪽 궤도에서 도는 입자들을 앞질러 간다. 자, 우리가 이거를 뭔가가 이제 회전을 할 때 안쪽에 있는 거일수록 더 빨리 돌아요. 바깥쪽에 있는 거는 느리게 돌고. 그래서 이제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빨리빨리 돌 때는 이게 몸을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좁혀가지고 도는 거죠. 이게 이제 회전 각속도. 아무튼 그래서 토성에서 가까이 있는 입자들은 빨리빨리 돈다. 그리고 멀리 있을수록 천천히 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 궤도의 입자들이 바깥쪽 궤도에서 도는 입자들을 앞질러서 간다. 그러므로 토성의 고리면에서는 인접 지역이 서로 쓸리거나 찢어지는 듯한 운동을 하게 되면, 왜냐면 안쪽 궤도 빨리 가고 뒤쪽 궤 느리게 가니까 찢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접한 궤도에서 도는 두 입자는 만났다 헤어지기를 계속한다. 왜? 하나가 빨리 가고 하나가 느리게 가니까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계속한다는 거죠. 입자들 사이의 중력은 스쳐 지나가는 두 입자를 하나로 모으려고 하겠지만 두 인접사 입자의 상대 속도 때문에 둘은 헤어질 수밖에 없다. 입자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붙으려고 하겠지만 속도 때문에 그 중력이 제대로 작용을 못한다서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토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인접한 두 입자 사이의 상대 속도가 무시될 정도로 작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속도가 시속 10km랑 20km는 뭐예요? 2배잖아요, 2배. 그렇죠? 근데 속도 시속 198km하고 199km는 그 상대 차가 적죠. 그렇기 때문에 토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인접한 두 입자 사이의 상대 속도가 무시될 정도로 작아진다. 그게 그 얘기일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들러부터 좀 더 큰 눈송이로 성장해 갈 수 있고 결국 하나의 어엿한 위성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리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상대 속도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해서 뭉친다라는 얘기죠. 토성의 고리 바깥쪽 먼 곳에 크기가 수백 킬로미터에서 거의 화성에 버금가는 타이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위성들이 자리하는 것도 단순한 우연의 결과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토성의 고리 바깥쪽 먼 곳에 위성들이 있는데 수백 킬로미터 크기부터 화성에 버금가는 타이탄 크기까지 위성들이 자리한다.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다. 왜? 바깥으로 갈수록 상대 속도 차이가 덜 나기 때문에 중력으로 인해서 뭉친다라는 거죠. 복성과 마찬가지로 토성에도 자기장이 있다.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고, 자기장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하전 입자들을 포획하여 가속시킨다. 이것도 아까 얘기 다 한 거죠. 이렇게 포획 가속된 하전 입자는 북극과 남극을 사이를 빠른 속도로 왕복한다. 이것도 아까 얘기 다 했고, 그런데 적도 부근에 고리면이 펼쳐져 있으므로 왕복 운동을 하던 하전 입자, 즉 양성자와 전자 등은 고리면의 얼음이나 눈동이들의 흡수가 된다. 그래서 목성이나 토성의 고리가 복사벨트의 일부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실 복사벨트는 고리의 안쪽과 바깥쪽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토성의 고리 여기에 있는 얼음 입자들이 하전 입자들을 흡수시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이 복사벨트는 범위가 이 고리보다 훨씬 넓다고 생각하면 돼요. 고리 안쪽으로도 있고 바깥쪽으로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하전 입자들이 이제 한 극에서 다른 극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요 토성의 고리가 있는 부분에서는 이 고리 안에 있는 얼음 입자들의 흡수가 된다. 그래서 이 복사벨트라는 게 요만큼을 빼고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요만큼은 빼고 생긴다. 복사벨트가. 왜? 이 고리 안에 있는 얼음 조각에다가 흡수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위성도 하전 입자를 흡수한다. 그래서 위성 부근에서도 복사벨트가 없어진다. 그건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고, 고리 바깥쪽에 위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위성이 있으면 위성 안쪽하고 바깥쪽으로는 복사벨트가 형성이 되는데, 위성 쪽에서는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복사벨트가 없어진다. 실제로 토성의 위성들 중 하나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발견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 복사벨트가 비어있네? 저기는 복사벨트가 비어있어? 그럼 저기 뭐가 위성이 있나 보네? 위성이 저걸 다 흡수하나 보네? 그래서 딱 보니까 위성이 있더라, 그 얘기죠.